안녕하세요. 한국성격검사연구소의 김종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치유자 INFJ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FJ 유형들의 별명은 치유자, 예언자, 현자, 시인 이런 별명들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처받은 치유자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전체 분포에서 보면 약 2%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고 낮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니까 16가지 유형 중에서 ENFJ 다음으로 적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 INFJ 유형입니다. INFJ 유형의 전체적인 별명들 보면 좀 종교적인 색채, 현실 세계보다는 뭔가 삶의 의미나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구도자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INFJ 유형의 사람들 플라톤, 칼 구스타프 융,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신곡을 쓴 단테, 그리고 히틀러, 오바마 빈 라덴, 그리고 영화배우로는 알파치노, 브로디 이런 사람들이 INFJ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덕적 가치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정신적 어떤 리더, 정신적인 지도자 이런 영역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게 INFJ 유형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INFJ 유형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온화하고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동정적이고 충실하고 열정적입니다. 내향미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열정이 관계에서나 어떤 사회적 역할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 의미, 영역에서 그 열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모습과 자신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역에서의 열정적인 모습은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성찰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헌신적이고 사색을 좋아하고 심오하고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의 삶의 완전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자아 존재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INFJ 유형들이 지향하는 그 삶의 존재에 대한 그 고민들, 마치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항아리예요. 이런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찬 것 같은데 다시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지죠. 또 갈급해서 또 물을 붓고 또 빠지고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만족에 대한 그 욕구, 또 채워지지 않는 내적 공허함, 그것을 갈구하는 유형이 INFJ 유형입니다. 가장 16가지 유형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질이 INFJ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NFJ 유형이 가정에서의 모습은 아주 충실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공감을 잘합니다. 그리고 잘 듣고 경청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이 INFJ 유형들이 그 내적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래서 그게 채워지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혼자만의 그 외로움, 그리고 이제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느낄 때 나의 사랑으로 부족한 걸까? 이런 자괴감이 들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들은 비판의 정면으로 대응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판했을 때 그걸 정면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쉽게 상처받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현재 초점에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미래나 또 내적인 것에 초점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초점을 맞출 때 좀 더 성과지향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영역이죠. 육체는 우리 몸의 영역인데 너무 정신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몸이 아파도 병이 들었을 때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INFJ 유형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말 어느 날 탁 쓰러지는 거죠, 갑자기. 그 전까지 분명히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감지를 못하는 그 센서가 예민하지 않다는 거죠, 육체의 센서가. 그리고 이 정신이 건강하려면 너무 정신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육체를 소홀히 하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회복이 안 되죠.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정신적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이 빨라지는데 이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완전한 나 내려놓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성한 나를 지향하는 모습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죠. INFJ 유형들이 완전한 나를 내려놓는 걸 하지 않으면 이 강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INFJ 유형을 해석하는 방법 세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각 지표 각각 하나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내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관, 감정, 판단, 이 네 가지 척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내양, 에너지 방향이 안으로 흐르는 사람이죠. 에너지 방향 안으로 흐르는 사람들은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말을 하거나 생각이 정리되고 나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생각을 충분히 해서 정리가 돼야만 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 또 질문했을 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 그게 내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드는 직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오감보다는 육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감각형들은 오감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고 지금 내가 맛보고 지금 내가 냄새 맡고 지금 내가 만지고 지금 내가 느끼고 지금 내가 듣고 이런 게 중요하죠. 현재 시점이 중요한데 직관형들은 그게 아닌 거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들을 수 없어도 지금 내가 맛보지 못해도 지금 내가 만지지 못하지만 앞으로 될 것 같은 것 이게 가능성이죠. 그리고 내가 표면에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가치 또 어떤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관형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아이디어, 여러 가지 한계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결정할 때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의사결정하는 거죠. 관계지향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결정했을 때 저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우리 관계가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단절되지는 않을까 배려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형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을 배려심이 많다는 겁니다. 의사결정할 때 다른 사람을 감정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생활 태도는 행동 양식은 판단인 거죠. 구조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계획을 세워서 마감 시간 안에 일을 끝내기를 원하는 체계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네 가지가 다 조합이 된 것이 INFJ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양은 에너지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좀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와 마지막 코드 이렇게 사실 구분하는데요. 하나씩 보면 직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인 아이디어를 다시 생각으로 가지고 갑니다. IN 이렇게 되면 굉장히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그걸 말로 표현하기 전에 내면에서 머리에서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그걸 또 굴리고 또 생각하고 또 굴리고 생각하고 굴리고 하는 것들을 끝없이 하는 유형이 IN 유형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결정할 때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이 의사결정할 때도 결국 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칭찬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외양들이 잘 되는 거죠. EF 유형인 사람들. 근데 내양들은 그 말이나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계속 생각해서 우리가 재본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많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IJ 생각을 하는데 빨리 결정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조금 상충하거든요.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J 구조화하는 거죠. 근데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한다는 것은 결정을 못하는 거죠. 빨리 구조하고 결정해서 일을 추진해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도 될까 말까를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자꾸 상충하기 때문에 I와 J로 끝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도 자체가 그래서 진지한 태도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INFJ 유형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INFJ의 주기능은 직관형을 안으로 쓰는 게 주기능이죠. 그리고 부기능을 감정 바깥으로 쓰고 3차 기능 T를 안으로 쓰고 열등기능 S를 바깥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그재그 방향으로 에너지가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방향을 주기능 안으로 쓰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부기능을 바깥으로 쓴다. 또 3차 기능 안으로 쓰고 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열등기능 바깥으로 쓴다. MBTI에서 주장하는 이론인데 이거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증명된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맞지도 않는 이론이고 내양들은 주기능뿐만 아니라 부기능도 안으로 쓰는 게 내양이다. 외양이라면 주기능과 부기능 역시 다 바깥으로 쓰겠죠. 그러면 주기능 N을 안으로 쓸 때 특징이 뭐냐? 자신의 내적 통찰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내적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 직관형을 안으로 쓸 때 이제 가지는 특징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N이 상상력과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 상상력과 가능성이라는 게 부기능이
이 F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돼서 무엇에 대한 내적 통찰력이냐? 사람들에 대한 내적 통찰력으로 많이 귀결이 됩니다. INTJ 같은 경우는 이게 T 사고잖아요. 논리적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적 통찰력이 사물에 대한 내적 통찰력 내지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내적 통찰력으로 많이 간다면 INFJ 유형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할 때 관계지향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내적 통찰력에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빨리 눈에 잡히는 마치 신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등 기능은 S를 바깥으로 쓰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외부 세계의 다양한 경험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외부 세계의 다양한 경험,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잘 안 된다는 뜻인 거죠. 사람들을 만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실행하는 것들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INFJ의 주기능을 우선적으로 쓰는 사람이니까 INFJ 유형들은 활동적인 영역보다는 상당히 내적인 상상의 세계, 또 내적인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세계에 깊이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어디 가거나 놀러 가거나 춤추거나 이런 시간보다는 혼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고민하거나 상상하거나 자거나 이런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내적 통찰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N을 안으로 쓰는 것이 많은 INFJ 유형인데 이 INFJ 유형이 자신의 주기능을 역기능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왜 역기능적으로 쓰느냐 하면 자신의 주기능만 과하게 쓰면 역기능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걸 경직되게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경직되게 사용하게 되냐?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과하게 쓰기 때문에 뭘 주기능만 다른 기능을 고려해서 특히 열등 기능을 고려해서 자신의 주기능의 브레이크를 밟아주게 되는데 열등 기능의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면 주기능을 과하게 써서 마치 브레이크 없는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의 비전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고집스럽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비전이 옳은 거기 때문에 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거나 또 그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을 보는 거죠. 앞에서 봤던 그 인물들 보면 히틀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죠. 빈라덴이야 자신의 나라에서 볼 때는 독립투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히틀러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게르만 민족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그 비전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데까지 갔잖아요. 그걸 이제 앞장서서 펼쳐나간 거죠. 내적 통찰력에 대한 이 자신감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열등 기능인 S라는 이 글쎄의 도움을 받아서 N의 주기능이 브레이크가 잡혀서 적절한 선에서 발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비가 좋은 것이지만 비가 너무 과하면 홍수가 나서 피해를 일으키잖아요. 바람도 좋은 것인데 바람이 또 너무 과하게 불면 태풍이 돼서 피해를 일으키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도 면역세포가 있는데 면역세포가 너무 과하게 작동하면 정상세포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불치병이 걸리는 건데 우리의 그 주기능도 우리 성격에 있어서 이 주기능 역할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INFJ 유형의 주기능이 정말 NI가 맞냐? F가 주기능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불러왔습니다. 사실 INFJ를 봤을 때 N 기능을 쓰는 사람보다는 이 F 기능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기능도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찾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찾아야 되냐? 사실 점수를 좀 봐야 돼요. 내가 INFJ 유형이라면 N이라는 점수가 나는 뚜렷한 사람이냐? 아니면 이 F라는 코드의 점수가 더 뚜렷한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이라는 점수가 뚜렷한 사람이라면 이걸 주기능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근데 N 점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F 점수가 아주 뚜렷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주기능은 사실 F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기능 가지고 이제 찾기 때문에 주기능을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찾는데 사실은 이 J 코드는 태도잖아요. 이 J 코드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주로 쓰는 것이 뭐냐? 이 두 개의 점수가 높을 수도 있지만 사실 J 점수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N, J 이렇게 만나면 J 코드가 높기는 이제 쉽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 지표 가지고 보는 건데 태도 지표는 첫 번째 코드와 마지막 코드죠. I와 J.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세 번째는 심리적 기능이겠죠.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이거 유형의 이론이죠. 유형이 에너지 방향을 가지고 외양, 내양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드는 JP 코드인데 이 JP 코드는 마이어스가 추가를 한 거죠. 마이어스가 추가한 이유는 유형의 이론을 만나기 전에 마이어스가 한 20년 정도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했거든요. 5가지 유형을 분석했었는데 그때 JP 코드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분석은 뭘 가지고 했겠어요? 관찰을 가지고 한 거죠. 눈에 보이는 행동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행동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했는데 유형의 이론은 심리적 기능이잖아요. 심리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기능이라는 것과 판단 기능, 이거는 심리적 기능이죠. 우리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 이 마음의 어떤 기능의 역할에 의해서 성격이 구분된다. 이게 심리 유형론이거든요. 그래서 유형은 겉으로 관찰되는 것보다는 이 심리적 기능에 의해서 만든 검사도구인데 마이어스가 유형의 이론을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도 받고 이야 대단하다고 했었는데 안타까웠던 것은 자기가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관찰했었던 JP 코드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JP 코드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유형은 8가지로 만들었지만 마이어스는 JP 코드를 2개가 더 들어가면서 16가지가 된 거죠. IJ 유형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의사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지만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싶어. 그래도 또 그거 가지고 생각해야 돼. 또 의사결정하고 싶어. 마음, 그 태도는 다시 생각해야 돼.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생각할 거는 많고 의사결정은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IJ 코드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조합이 N과 J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역조합이거든요. 왜 역조합이냐면 S와 J가 순조합이고요. N과 P가 순조합입니다. 요인과 상관을 보면 0.5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어요. 두 개 다. 무슨 말이냐면 N과 P가 유사면이 있고 S와 J가 유사면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였으면 현실적으로 정보 받은 것 가지고 지금 현재 구조화해서 마감을 하는 거죠. 그게 SJ입니다.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한계없는 아이디어죠. 한계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활 방식이 한계없는 열려있는 개방된 삶을 사는 게 P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조합은 N과 J의 조합이죠. 아이디어는 상상적이고 한계없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걸 구조화하려고 해요. 그걸 그냥 내버려두고 열린 P로 이렇게 갔으면 딱 두 개가 맞아떨어지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잡히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뭔가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되지도 않은 걸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INFJ 유형이 가장 내적 고뇌가 많은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NFJ 유형이 선호하는 직업들은 예술가, 성직자, 상담사, 사진작가, 교사 사람들이 INFJ 유형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들입니다. 대체로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달아주는 그런 영역에서 아주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잔잔하게 동기부여를 잘하고 장점을 잘 끌어내고 성장하도록 그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INFJ 유형입니다. 그리고 내적 고뇌한 것들을 가지고 글로서 잘 표현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INFJ 유형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달려라. 진짜 뛰는 걸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적인 운동보다는 뛰는 게 좋습니다. 뭐 요가 이런 것도 괜찮지만 INFJ, INFP 유형들은 진짜 뛰어야 돼요. 왜 뛰어야 되느냐면 이 육체의 센서를 발달시켜야 됩니다. 건강한 INFJ 유형이 되고 싶으면 뛰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그 센서도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이 육체의 건강을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INFJ 유형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때 건강한 INFJ 유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INFJ 유형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